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올레한 불금이고요.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하는데 시장도 과연 그럴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나스닥, S&P 500 지수가 모두 이렇게 마이너스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세 좋게 올라갔던 이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트럼프의 29일 현지 시간 29일로 예정된 기자회견 때문입니다. 어저께 홍콩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에 관련된 트럼프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그것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요. 기준금리가 0.75%에서 0.25%가 낮아진 0.5%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역대 최저급의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통화정책 방향 보도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를 헤드라인만 보시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금리에 관련된 정책문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미국도 베이지북이라는 것을 발행을 하는데 그 베이지북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연준의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과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를 알고서 투자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죠. 하나씩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0.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다음 통화정책 결정 시가 원래 지금 5월달이고 지금 이제 6월달에 있어야 되는데 6월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7월달에 해야지 되는 거죠. 요 한 달을 건너뛰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제약되면서 크게 위축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재정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불안 심리가 상당폭 완화되었다. 그렇죠. 3월 달에 비해서 엄청나게 완화됐죠.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 정책 대응의 파급효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도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 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 투자 조정이 이어졌다. 고용 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악화되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중 GDP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1%를 큰 폭 하회하는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 성장이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전에 겪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 축소 등으로 0%대 초반으로 크게 낮아졌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요 근원 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식료품 및 에너지는 기본적인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를 포함하지 않는 인플레가 실질적인 근원 인플레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초반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1% 중반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수요 측면에서의 상승 압력화 등으로 금년대 0% 초반을 근원 인플레이션은 0%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지금 현재 거의 없다.
모두 다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을 때 디플레이션이 뒤통수를 쳤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느샌가 다가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안정,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미국이 돈을 엄청 풀고 있죠. 장기 시장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주가는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이 원달러 환율이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포치라고 해서 7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환율도 프락시 통화이기 때문에 중국의 환율을 따라가는 경향이 매우 있습니다. 어저께도 실제적으로 이 중국의 환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크게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도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이건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계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증가세가 축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전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여기에 아까 보시면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속해서 그 금리 인하를 최대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완화 기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완화 기조라는 것이 당분간 금리를 인상시킬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당분간 저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린 것이 이제 개인들의 풍부한 유동자금인데요. 초저금리가 유지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사랑은 더욱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에 시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투자가 이제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그 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상승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공매도의 금지입니다. 9월달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의 공매도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 공매도 상황을 보시면,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2019년 11월부터 제가 한 6개월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렇게 공매도량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량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5월 27일에는 공매도량이 5천 단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 시점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요. 이게 이제 3월 10 며칠 날 제가 공매도가 금지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공매도 수량이 3월 아마 17일부터였나 보네요. 공매도 숫자가 거래량이 약 300만 주가 넘는, 200만 주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공매도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투자자분들께서는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계시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내가 수익을 내는데 위에서 공매도로 다 내다 팔아버리면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저는 공매도 찬성론자가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공매도 찬성론자가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는 개인들에게는 공매도 권한이 없고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에게만 주어진 불공평한 이 무기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원래 취지는 시장의 감시자로서 버블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지나친 시장의 버블을 감지하는 공매도의 기능이 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미끄럼 방지, TSS 이런 것들을 켜고 운전을 하시죠. 그런데 드리프트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식공무는 예전에 좀 그런 그 스포츠카들을 좀 좋아했었는데 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미끄럼 방지 TSC나 TSS를 끄고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이런 어떤 그 안전장치가 꺼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장의 제어 기능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넘치는 돈이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한 210만 건이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컨센서스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전체 실업 누적 청구 건수는 약 3,800만 건에 달하고 있죠. 이 3,800만 건이라는 것은 미국 전체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에서 3억 5천만 명이고요. 이 중에 노동인구가 약 1억 5천만 명인 것을 감안을 하면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지금 현재 실직 상태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동네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요즘 손님들 좀 많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요즘 손님들 많아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재난지원금 사람들이 많이 쓰나요? 그랬더니 요즘에 손님들은 다 재난지원금을 쓴다. 다 재난지원금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늘었다. 안 먹을 거 사 먹고 한 번 먹을 거 2번 먹고 이래서 손님들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재난지원금이 영원히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는 불금이고 주식시장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경계는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시지만 잘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